네, 안녕하십니까. 독립기념관 관장 한시준입니다. 이제 오늘 광복절인데 광복절을 맞아서 제가 한국 독립운동이 거둔 성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광복절이잖아요. 근데 광복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광복을 우리 민족이 일본하고 싸워서 우리 민족이 거둔 성과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연합국이 일본하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연합국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 의견 어떠십니까?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을 우리가 찾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독립운동은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광복절을 맞아서 특히 우리가 독립,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또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짧게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겨서 1945년에 해방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해방이 됐다가 1948년에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3년 만에 우리는 독립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해서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 45년 8월 달에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됐던 이 3년 기간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45년 8월 15일 날 일제는 패망했습니다. 근데 그 패망과 더불어서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로부터는 해방이 됐지만 우리는 독립되지 못했습니다. 바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38선을 경계로 해서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과 소련군이 3년 동안 군정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미국과 소련은 일본하고 싸운 나라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일본하고 싸워서 이기면 전리품이 있죠. 미국과 소련이 보는 한반도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 민족이 살고 있는 땅, 이런 것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이 보는 한반도는 자기네들이 싸우고 있는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땅. 틀립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은 일본과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그 전리품으로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한반도를 38선으로 나눠가지고 각기 분할 점령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과 소련은 일본하고 싸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미국 소련의 수많은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보내서 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치른 것이죠. 근데 그 대가를 충분히 뽑아내지도 못하고 3년 만에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미국과 소련은 왜 3년 만에 물러갈 수밖에 없었느냐? 그건 미국과 소련이 우리 한국 민족한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바로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카이로 선언입니다. 이 카이로 선언에, 이것은 카이로 회의에서 미국, 영국, 중국 세 나라가 회의를 해가지고 그 세 나라 영수가 합의해서 발표한 선언이 카이로 선언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셨겠지만 그 카이로 선언에 딱 한 문장 한국과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위에 3대국은 한국인의 노예 상태에 유의해서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자유 독립되게 할 것을 결의한다. 이것은 43년 11월 달은 아직 일본이 패망하지 않은 그때입니다. 그 일본하고 싸우고 있던 미국, 영국, 중국 세 나라가 이제 일본이 패망하면 한국은 자유 독립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결의한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미국과 소련군이 3년 만에 한국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이로 회의는 잘 아시다시피 맨 왼쪽에 중국의 장기에서 가운데가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 영국의 수상 처칠, 이 세 사람이 이집트 카이로에 모여서 43년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그 카이로 회의죠. 우리가 이제 배울 때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카이로 회의, 무슨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이렇게 열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회담은 왜 열리느냐? 그 회의는 열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카이로 회의 같은 것은 왜 열렸냐? 이것은 미국이 필요해서 열렸습니다.
미국이 뭐 때문에 필요했느냐 하면 미국은 일본과 전쟁하면서 미국이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리한 전쟁에 미국이 중국을 이용하기 위해서 루즈벨트가 장개석을 만나자라고 해서 이루어진 회의가 카이로 회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1941년 12월 8일 날 일본이 미국의 영토인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했습니다. 진주만은 미국의 해군 기지가 있던 곳이죠. 그 전까지 미국은 일본하고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본이 미국을 침략해 오니까 이제 미국이 공식적으로 일본한테 선전포고를 하고 일본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통 미국-일본 간 전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미국-일본 사이에는 태평양이라고 하는 바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태평양 전쟁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일본이 이건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하는 공격인데 진주만에 미국 해군 기지가 있는데 일본의 공격으로 해서 그 군함들이 거의 다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이후에 이게 일본이 차지했던 영토를 표시하는 곳입니다. 한반도서부터 만주 중국 대륙, 그 다음에 태평양 일대 모든 섬들을 차지했습니다. 필리핀서부터 인도 버마 지역까지 다 차지하고 그 태평양 연안을 다 차지한 것이죠. 일본은 조그만 섬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아시아 전체를 차지했던 그런 나라였죠. 근데 미국이 군함이 가라앉아서 일본하고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미국이 가장 걱정했던 것은 이제 아시아 지역을 차지한 일본이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있잖아요. 거기까지 점령하게 되면 이제 일본은 지구상의 한 6분의 1 정도는 차지하는 것이다. 거기까지 점령하게 되면 이제 미국은 일본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하시든지 일본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여기까지는 차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걸 미국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일본이 그걸 공격하는데 막을 방법이 없죠. 근데 미국의 생각은 일본이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를 공격하려고 하면 많은 군들을 그쪽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장개석이가 열심히 일본하고 싸우시면 일본 군을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공격하는 대로 빼돌리지 못하죠. 그래서 그 방법은 중국의 장개석이 일본한테 항복하거나 일본하고 타협하지 말고 열심히 일본하고 싸워야 된다. 그래서 루스벨트가 그런 중국을 이용하기 위해서 장개석을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이 군수물자를 지원해 줄 테니까 일본한테 항복하지 말고 일본하고 열심히 싸워라. 그래야지만 일본군을 중국 대륙에 묶어둘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해서 열린 회의가 카이로 회의입니다. 카이로 회의는 보통 우리는 뭐 전후에 일본이 패망하면 한국은 어떻게 해준다라고 해서 그런 정치회담으로 알고 있지만 카이로 회담은 군사회담입니다. 그래서 앞에 세 영수가 있지만 실제로 뒤에 있는 군인들이 카이로 회담의 주역입니다. 미국 쪽의 미국 쪽 관련 자료를 보면 카이로 회의 때 미영중 세 나라에서 뜬 별이 200개가 넘는다. 미영중의 구요 장성들,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지휘관들은 다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미국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무기는 어떤 걸 대주고 군사작전은 어떤 걸 해야 중국이 일본하고 열심히 싸울 수 있다. 그런 작전을 회의하기 위한 것이 카이로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주역은 뒤에 서 있는 군인들입니다. 이 장개석은 대단한 정치가고 외교가고 그렇죠. 이 장개석이 루스벨트가 중국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나자고 하는 회의를 열죠. 그렇지만 장개석은 이번에 루스벨트를 만나면 그 대가로 중국이 뭘 차지하겠다라고 해서 카이로 회의 때 그 중국의 이해관계를 찾겠다.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준비를 해서 실제로 카이로 회의에 가서 11월 23일 날 저녁에 장개석이가 루스벨트 숙소를 찾아가서 루스벨트하고 한 4시간 이상 저녁을 먹습니다. 그 저녁을 먹으면서 자기가 중국의 이해관계를 루스벨트한테 거의 다 얘기를 하죠.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중국은 청일전쟁 때 일본한테 패해서 대만, 팽오도 이걸 일본한테 넘겼잖아요. 1931년에는 만주를 뺏겼잖아요.
다 중국 영토죠. 그래서 이번 일본이 패망하게 되면 일본이 중국에서 빼앗아갔던 영토는 다 중국한테 반환되도록 한다. 그런 것도 다 얘기하고 거기에 장개석은 한국 것도 준비해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패망하면 한국을 자유 독립되게 해주자라고 제안했습니다. 루스벨트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카이로 회의 일지인데 그건 중국 쪽에서 카이로 회의 장개석이 중국을 떠나서부터 돌아올 때까지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중요한 사안별로 다 일지를 작성해 놨습니다. 여기에 바로 장개석이 루스벨트를 만나서 저녁에 몇 시간 동안 저녁을 먹었고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고 무슨 얘기에서 합의를 했고 라고 하는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카이로의 일지 이 기록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23일 날 저녁 한 저녁서부터 먹고서 11시 넘어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루스벨트하고 장개석이 저녁을 먹을 때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이 루스벨트 대통령 보좌관 홉킨스였습니다. 그래서 루스벨트가 저녁에 헤어지면서 장개석 보는 앞에서 홉킨스한테 지금 장개석 총통하고 나하고 간에 협의한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해서 초안으로 작성을 해라. 그래서 홉킨스한테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홉킨스가 11월 23일 날 카이로 선언에 초안을 작성합니다. 그 초안에 바로 일본이 패망하면 한국은 자유 독립되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회의에 참석한 나라가 미국, 중국, 그다음에 영국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 쪽에도 그 카이로 회의 초안 작성한 것을 영국 쪽에도 줬습니다. 영국은 그 초안에 대해서 특히 한국의 자유 독립이 들어가 있는 데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하고 그걸 수정하자고 했습니다. 그 수정을 한국을 일본이 패망하면 한국을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건 장개석과 루스벨트는 일본이 패망하면 한국은 자유 독립되게 한다.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영국은 한국을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한다. 벗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이 없죠. 그래서 중국은 이미 루스벨트 장개석 간에 합의된 내용이다. 한국은 자유 독립되게 해야 된다. 그랬더니 영국이 이 영국의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합의 안 된 것이니까 한국 문제는 선언에 포함될 수 없다. 빼버리자라고 합니다. 그 빼버리자고 하는 것을 중국의 실무 담당자였던 왕총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외무장관 이든 또 영국의 외무차관 카도간 또 영국의 수장 처칠을 하고 격렬한 논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결국 설득을 하죠. 그래서 한국의 자유 독립은 이미 루스벨트 장개석이 합의한 내용이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엄청나게 영국 측하고 설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국이 합의를 해줬습니다. 합의를 해주는데 완전한 합의가 아니고 한국을 자유 독립시킨다라고 하는 앞에다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영어 원문으로는 in due course. 그래서 이건 처칠이 직접 써놓은 것이라고 직접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in due course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절차를 밟아서 순서를 거쳐서 그런 뜻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은 끝까지 한국을 곧바로 자유 독립되지 않고 어떤 조건을 붙여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카이로 선언에 한국의 자유 독립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우리 역사 교과서를 배우면 신탁 통치 이런 문제 배우잖아요.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삼상회의가 열렸다. 거기서 신탁 통치가 결의됐다. 그렇게 하잖아요. 모스크바 삼상회의는 미, 영, 소 세 나라 외무부 장관이 모여서 한 회의입니다. 이것은 카이로 회의에서는 삼국의 영수들이 모여서 크게 한국을 자유독립시켜주자라고 큰 문제만 결의했죠. 그래서 실제로 일본이 패망했을 때 세 나라 영수들이 모여서 그럼 어떻게 한국을 자유독립되게 해줄 것이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것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입니다. 거기서는 한국을 이제 자유독립되게 하는데 그 전달 조건부로 신탁 통치를 하자. 그래서 신탁 통치는 최고 5년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삼상회의는 그냥 열린 것이 아니라 카이로 회의의 실제적인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카이로 회의에서 미국, 영국, 중국 세 나라 영수가 만나서 일본이 패망하면 한국은 자유독립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합의를 하고 카이로 선언의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포함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럼 중국은 왜 카이로 회의에서 한국을 자유독립시켜주자고 주장을 했을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국제회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첨예하게 그 대립하고 이해관계를 위해서 그 토론하고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그 국제회의입니다. 중국도 카이로 회의에 가서 중국이 차지해야 될 게 많죠. 자기 나라가 차지할 거 많은데 한국까지 제안해서 관철시켰다. 그래서 중국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중국이 그냥 해준 것이 아니라 바로 장개석이 카이로에서 미국, 영국 대표들을 만나서 회의를 한다라고 하는 정보를 당시 충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 정보를 입수하고 임시정부 요인들이 장개석을 찾아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담한 것이 지금 보이는 기록인데 이게 1943년 7월 26일 날 임시정부 요인들이 장개석 가서 면담했던 그런 기록입니다. 이제 제목은 총재 접견 한국 영수 담화 기호라고 하는 것이고 시간은 43년 7월 26일 날 오전 9시고 한국에서 한국 영수는 누가 왔냐? 임시정부 주석 김구, 외무부장 조소왕, 또 선전부장 김규식, 광복군 사령 이청천, 부사령 김약산, 김약산은 김원봉이죠. 그다음에 이제 번역은 통역입니다. 통역 안원생, 안원생은 안중근 의사 조카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요인들이 통역을 데리고 장개석을 찾아가서 면담을 했던 그런 기록입니다. 이집트에서 카이로에 회의한다고 하는 것은 전쟁 중에 세 나라 영수가 모여서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극비리에 열렸습니다. 그 정보를 임시정부에서 알고 장개석을 찾아가서 면담을 하는 것이죠. 그 면담한 내용은 뭐냐면 이번에 가서 국제회의에 가서 미국, 영국 대표 만나면 우리 한국은 일본이 망하면 그 즉시 독립할 수 있도록 가서 우리 한국의 독립을 지지해주고 관철시켜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 보면 총재라고 하는 게 있고 김구 조소왕이라고 하는 표시가 있죠. 이 두 분들이 바로 그런 한국의 독립을 지지해주고 관철시켜 달라라고 하는 걸 요구를 했습니다. 그 옆이 그 얘기를 듣고 총재 장개석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장개석은 어려운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힘써 보겠다라고 임시정부 요인들한테 대답을 하고 실제로 중국은 카이로 회의에 한국의 독립을 지지하고 관철시켜주는 일에 엄청난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 카이로 선언에 한국의 독립을 포함시킨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카이로 선언에 한국의 자유독립이 포함된 것은 만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장개석을 찾아가서 부탁하지 않았어도 장개석, 루스벨트, 처칠이 만나서 한국을 자유독립시켜주자라고 약속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합의할 수 있었을까? 그 과정을 보면 그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임시정부 요인들이 장개석을 찾아가서 장개석한테 한국을 일본이 폄하하면 한국을 자유독립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관철해 주십시오. 가서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장개석은 미국, 영국을 상대로 해서 그걸 얻어낸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임시정부 요인들한테 설명을 했지만 그 와서 장개석한테 와서 임시정부 요인들이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데 물리치기가 어렵죠. 그래서 장개석은 힘들지만 애써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카이로 회의 가기 전에 중국이 이번에 가서 어떠한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적어놨는데 거기에 한국의 자유독립도 제안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카이로 회의에 가서 실제로 루스벨트 대통령한테 제안을 해서 미국 측의 동의를 얻고 영국 쪽은 처칠서부터 영국의 외무부 장관 또 영국의 외무차관 카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을 자유독립시켜주는 것을 변결하게 반대했습니다.
물론 영국이 반대했던 것은 한국이 미워서라고 하기보다는 영국은 아시아 지역에 식민지가 많습니다. 특히 인도, 버마 이런 데가 다 영국의 식민지죠. 일본이 패망했을 때 그걸 독립시켜준다. 그러면 영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식민지를 잃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죠. 그래서 영국은 동의를 안 한 것입니다. 그 영국 동의 안 했을 때 중국의 그런 실무자였던 왕총해라고 하는 분이 그 영국의 외무장관, 외무차관을 만나서 끈질기게 설득하고 격렬한 말다툼을 벌여가면서 결국 한국의 자유독립을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한국의 자유독립은 어떻게 해서 얻어진 것이냐. 이거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을 움직여서 특히 중국의 장개석을 움직여서 얻어낸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 독립운동의 성과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1900년대에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한창 세력을 팽창했죠. 그때 지구상의 민족 중에서 약소민족 한 80%가 제국주의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다 식민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민족들이 다 독립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나라들이 다 독립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그 식민지를 받은 나라들 중에 너희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너희는 자유독립되게 해준다. 라고 연합국이 약속해 준 것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 지구상의 80% 민족이 독립운동을 했지만 전쟁이 끝나기 전에 독립을 시켜준다고 약속을 받은 그 보장을 받은 것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바로 장개석 중국을 찾아가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노력에 의해서 한국은 자유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전쟁이 끝나기 전에 보장받은 것이죠. 이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일제 식민지 지배로부터 독립하고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로 수립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그냥 연합국이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독립운동을 통해서 찾은 성과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 특히 광복절 하루를 그런 의미를 되새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